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장혁은 퐁퐁남인가 감별해드립니다. 주작 감별사가 아니라 퐁퐁 감별사가 돼버린 그런 영상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제가 DC 주기를 들어갔다가 그 장혁 퐁퐁 당하겠노 이 글이 올라온 걸 제가 봤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장혁이라는 배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이제 굽이 있는 배우긴 한데 잘 극복한 사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장혁이란 배우가 뭐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병역비리 이런 거 걸린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옛날에는 뭐 밥 먹듯이 다 했어. 오히려 군대 가면 옛날에는 병신 소리 들었거든. 근데 딱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야 저건 이제 끝났다. 병역비리가 끝났으니까. 대표적으로 스티븐 유라던가 MC 몽, 한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례란 말이야, 병역비리라는 게. 근데 장혁은 그거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이제 정착을 했지. 다시 연착륙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그 작품이 이제 추노였지. 백일 언니로 나왔고, 언녀나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장혁이 퐁퐁 나겠다라면서 뭐 스샷이 조금 올라왔더라고. 맨 처음에 뭐 신문을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있는 집 치고는 아침이 조용한데 하니까 아이가 뭐 이제 외국에 거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진짜 왜 저러고 사냐, 나중에 이혼당하고 자식은 남처럼 되고 뭐 본인의 선택이지 이러면서, 뭐 실제로는 지금 당장은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장혁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퐁이 형, 퐁혀가 하고, 애가 셋이래, 한국자요 끄덕끄덕. 와이프 인상 별로 안 좋던데 역시 표독한 햇년한테 제대로 걸렸네. 난 와이프 뭐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장혁이나 형돈이나 이러고, 형돈이나 대준이나 이러고, 좀 이제 초알파남까지 저런 걸 당하냐. 마지막 덧글이 왠지 모를 그대 모습 너무 익숙하던데, 이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이 대사가, 이 드립이 뭔지 알 거야. 옛날에 장혁 형이 진짜 래퍼로 데뷔한 적이 있었거든. TJ라고. 그래서 왠지 모를 그대 모습 너무 익숙하다. 나름 멋있었어, 랩할 때도. 약간 안무가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역동적인 안무에 선글라스 딱 끼고 했던 그 시절이 나도 생각이 나는데, 결국에는 그런 기러기 생활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다들 이제 불쌍하다, 대길이 형, 뭐 결국엔 이런 거지. 장혁한테 주계를 알려줘라, 이런 반응이었는데, 난 이걸 보고 정말로 장혁은 퐁퐁일까? 일단 봐야 되잖아, 내가 어떤 영상인지.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걸 감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봤어. 살림남이라는 그런 프로더라고. 여기에 살림남은 미남 배우 장혁이라서 첫 출연이라서 맨 처음에 장혁 배우의 그 집을 딱 보여줘. 그래서 DVD가 굉장히 많더라고. 명랑소년 성공기부터 추노까지 그동안의 대표작들을 전부 다 DVD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명랑소녀 성공기도 재밌게 봤지. 이때 장나라하고 떡상했지, 그치? 장나라하고 장혁. 그리고 이 주제가가 아직도 기억난 게, 이 명랑소년 성공기에 나왔던 OST 주제가를 그 한국 가수가 불렀는데,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 노래 원곡이 차게 나스카 노래였거든. On your 막 그거야. 그거를 이제 개사해가지고 불렀는데, 이것도 좀 재밌게 봤었고, 옛날 생각나더라고, 나도 보니까. 그래서 거의 뭐 DVD로 이게 꽉 채워서 뭔가 이제 수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도 옛날에 저희 형이랑 음반 같은 걸 좀 많이 모아놨거든. 카스트 테이프나. 근데 뭐 결국엔 다 그냥 쓰레기가 되더라고. 이게 보관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레코드집이 되게 많았어. 음반 가게가 되게 많았거든. 옛날에는 카스트 테이프 팔고 CD 팔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런 가게들이 망해갈 때쯤 보면 되게 떨이로 팔거든. 그러면 그때 가고 막 주워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결국엔 저런 거 막 모아봤자 다 버리게 되더라. 우리도 다 버리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장혁 형의 히스토리가 나와. 2008년에 결혼해서 이남 1년을 둔 다둥이 아빠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딸이 만들어준 작품들만 또 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 딸이 만들어준 거여서 우리 딸내미가 이런 걸 줬단 말이야. 약간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혁이 하루 루틴 시작되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는 게 하루 루틴이래. 그걸 28년 동안 20년 넘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대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배우들을 보면 대사가 굉장히 또박또박하게 잘 들리잖아.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 옛날에 시그널의 이재용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웅웅. 근데 옆에 있는 조진웅이라던가 김혜수 누나는 딕션이 너무 좋잖아. 잘 들리는데 이재용 약간 이렇게 그때는 약간 좀 고전했던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잖아. 대사 전달. 그러니까 그걸 계속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 혁이 형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야. 자기 가족이 아까 말했던 대로 작년부터 외국에서 거주 중인데, 근데 왜 작년부터 외국에서 거주 중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해외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넓은 사고를 갖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 보면서 나도 좀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뭐 이제 장혁 영어 선생 나와서 영어 배우는 거 조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트 마칠 때 뭐 이것저것 주워가지고, 그리고 혼자 쓸쓸히 아이들이 없는 낯선 집에서 무기력치면서 공허해지면서 괜히 깊어지면서 DVD 하나 틀어놓고 소떡소떡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영상이거든.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 이거는 사실상 살림남이 아니라 나 혼자 산다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기러기는 정말로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계에서 애들 교육 때는 저렇게 부부가 떨어져 많이 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에는 기러기 아빠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 언제적 기러기를 기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 장혁 같은 남자가 기러기 아빠가 된다는 얘기 싫어하냐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나는 뭐 이런 걸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 일단은 퐁퐁이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 나는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기러기 아빠일 정도로 이건 퐁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장혁이 말했던 게 아이들의 교육적인 목적을 두고 봤을 때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거든. 우선은 혁이 형이 아들 2명에 딸 1명이 있는데 얘들이 생각보다 나이가 좀 컸습니다. 조금 컸어.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외국 나가고 생리별해가지고 자식이랑 이게 서먹서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그러다가 니 한번 다녀와라 라고 해서 일단 뭐 기러기 기간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길지 않고 그렇게 보면 나는 저걸 좀 퐁퐁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실제로 유튜브 라방 제가 하다 보면 저한테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 비교적 최근이야. 어반이 형은 자식들한테 뭘 가르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싶냐면, 일단은 저는 뭐 일단 제가 투자 쪽 일을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원리라던가,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관련된 재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기본 뭐 그런 거 있잖아. 전통차는 다 똑같잖아. 주식, 채권, 부동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운동 같은 건 내가 조금 시키고 싶어. 운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운동 같은 거 가르칠 것 같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을 가르치고 싶은데 나는 애들을 데리고 좀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생각을 했거든. 만약에 애를 낳는다면 애들을 데리고 너무 어릴 때 말고 애들이 조금 크고 나면 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갈 때쯤 그때쯤 되면 그러면 애들 데리고 여행을 좀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뭐 자기가 직접 갈 수는 없잖아. 갈 수는 없고 배우고 자기 직업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간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보기엔 이제 여기서 이제 기간이 더 길어지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지. 근데 충분히 길어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애들이 외국 나갔다가 거기서 생활하다가 아빠 나 여기서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또 그거 어쩔 수 없거든. 그런데 제 주변에서도 기러기 사례, 근데 제 주변에서는 이렇게 애들이를 교육을 보낼 때 기러기가 된 사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들내미 혼자 그냥 미국이나 이런 데 본짱 박아버린 그런 경우는 실제로 있었거든. 그래갖고 되게 웃겼던 게 내 옛날에 피아노 음악학원 다닐 때 그때 알게 된 조그만 중학생이었는데 걔가 나중에 고등학생 돼가지고 미국으로 고등학교로 갔단 말이야. 어떻게 가냐면 혼자 갔어. 혼자. 부모가 그냥 혼자 보냈어. 혼자 딸랑 보내갖고 좀 이제 기숙사 생활 빡신데 있잖아. 거기서 이제 애 학교 다니고 지금은 보스턴 대학교 들어갔거든 걔가. 그래서 내가 그때도 걔 중딩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어른 되면 술 사달라고 와라 이랬는데 진짜 술 사달라고 왔다니까. 근데 걔는 지가 혼자 갔거든. 혼자. 물론 남자이니까 가능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내가 느끼고 싶은 거는 일단 부부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래도 와이프한테 우선순위가 자식이 아니라 남편인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 그랬고 그래서 저런 상태는 뭐 사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도 일단 지금 아이들이 보니까 나이가 한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생쯤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뭐 이제 3명 다 단체로 가는 거니까 엄마가 제일 믿음직한 것도 사실이고, 여기서 기간이 뭐 더 길어지지도 않고, 거기서 적당히 경험만 쌓고 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러면 뭐 나쁘지 않지 않나. 뭐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불쌍하게 생각한 기러기 형태는 뭐냐면 애가 어릴 때 생리별 하다시피 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아빠랑 아무런 유대가 없어서 되게 서먹서먹하단 말이야. 되게 서먹서먹해.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 어렸을 때 거의 가가지고 아빠는 돈 벌어오는 기계인데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리고 또 엄마가 또 아빠 이거 겁나 하고, 그치?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내 친구들도 보면 애들이 크는 게 아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4살 때부터 막 7살 때까지 큰 게 그게 아깝다고 하더라고. 이게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하고 유대를 많이 쌓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 시기에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뭐 최악의 패턴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아버지로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내가 봤을 때 뭐 이 정도까지는 기러기일지언정 퐁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진짜 퐁퐁남 이야기들 한번 들고 와볼까? 그래서 이거 한번 올려보고 반응 좀 괜찮으면 퐁퐁남 감별사 시리즈로 한 명씩 딱딱딱딱딱 들고 오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항상 이렇거든. 넥슨 뿌리도 한 번 올렸는데, 생각 없이 올렸는데 너무 잘 보니까 그러면 계속 2부, 3부, 4부 나오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돌아, 온 김에 인사나 해라. 자, 복돌이 온 김에 우리 복돌이. 자, 복돌이 복돌이의 인사 헛. 안녕하십니까, 복돌이입니다. 복돌이의 인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자, 고개 들어라.